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유성민입니다. 현재 제가 알렘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 수업에서 알렘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서적에 Conductive Path for Electrons 이란 단어가 있어서 이런 문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에 있는 알렘의 필라멘트를 보고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헌에 있는 나노스케일의 필라멘트의 몰폴로지와 실제 그로스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로는 레지스티브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 다음으로는 이 중에 11M이 있는데 이 11M의 필라멘트에 대한 실제 모폴로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렘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옥시전 베이컨시에 의해서 필라멘트가 형성되는 옥스램과 메탈 이온에 의해서 필라멘트가 형성되는 CV램이 있습니다. 먼저 옥스램을 보게 되면은 한 논문에 의한 메커니즘 모델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디펙에 의해서 전자가 디트랩 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메탈과 옥시전과의 본드가 파괴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옥시전 베이컨시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추가적인 옥시전 베이컨시에 의해서 전자가 디트랩 되면서 온도가 또 증가하게 되고 또 본드가 파괴되는 즉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옥시전 베이컨시에 의해서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11M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케미컬 메탈이 산화가 되면서 메탈 이온이 되게 되고 고체 전해질 속에서 전기장에 의해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음극에서 전자를 받아 메탈 아톰으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메탈 아톰들이 모여서 필라멘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맨 왼쪽 피겨를 보시면 실버, SiO2, PT 구조의 프리틴 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구조에서 탑 전극이 액티브 메탈, 바텀 전극이 이노트 메탈인 경우에 양이온에 의해서 메탈릭 필라멘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포밍 부분의 아이비 커브를 보시면 8V를 인가했을 때 상황입니다. 26초쯤에 전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박스 안에 필라멘트가 탑 전극과 바텀 전극을 이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필라멘트에 의해서 캐리어의 흐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에 싱글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노란색 박스에 다른 필라멘트의 형성이 억제되는 셀프 리미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싱글 필라멘트의 캐리어가 집중되므로 그 부분에만 전개가 집중되어서 셀프 리미팅이 됩니다. 일종의 여러 개의 저항이 있는 병렬 저항에서 한 개만 연결된 셈인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모 박스에서의 필라멘트가 덴드라이트 구조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덴드라이트 구조로 뻗어나가는 구조 또한 전개가 캐리어에 의해서 왜곡이 되어서 필라멘트가 덴드라이트 구조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레이징 피규를 보시면 여기 필라멘트의 가장 얇은 부분이 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피규는 전극의 거리가 더 긴 상황입니다. 전 상황 전극의 거리가 더 짧았을 때 상황보다 포밍 시에 필라멘트의 덴드라이트 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레이징 시간이 더 짧을 때인데 왼쪽과 비교하여서 필라멘트의 가장 얇은 부분이 더 적게 디솔루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밍과 아래 이레이징의 빨간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레이징 시에 필라멘트의 가장 얇은 부분이 디솔루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밍 시에 필라멘트를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너트 메탈에서 액티브 메탈로 갈수록 필라멘트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SiO2 내에 실버 양이온의 모빌리티가 낮기 때문입니다.
위 구조에서 필라멘트의 템 사진과 그에 해당하는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필라멘트 속의 실버 나노 파티클에 해당하는 HR템입니다. 이 결과 실버가 HR템, SAD를 통해서 111 플레인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즉 필라멘트가 실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칭 레이어가 아모퍼스 실리콘으로 바뀐 뒤에도 필라멘트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템 사진의 이 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SAD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은 111 플레인에 실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HR 템 결과 실버 나노 파티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버 나노 파티클이 디스크리트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를 통해서 주입된 일렉트론들이 터널링하거나 호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은 캐소드에 직접 도달하지 않고도 메탈 이온이 환원이 될 수 있어서 메탈 아톰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칭 레이어가 SiO2인 경우와 아모퍼스 실리콘인 경우 두 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SiO2인 경우 양이온의 모빌리티가 빨라서 캐소드까지 이동하여서 환원이 될 수 있고, 아모퍼스 실리콘인 경우 양이온의 모빌리티가 낮아서 캐소드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애노드 근처에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즉, 필라멘트의 모폴로지는 스위칭 레이어 내 양이온의 모빌리티와 산화 환원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썸머리와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위 논문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업에서 알렘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러한 알렘의 실제 필라멘트와 몰폴로지도 확인하면 더 내용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는 옥시전 베이컨시 기반의 옥스램과 메탈이온 기반의 11M 두 메커니즘 모두 산화 환원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실제 필라멘트의 몰폴로지와 크로스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M의 필라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메탈 나노 파티클이 컨티뉴어스하게 붙어 있지 않고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라멘트가 반드시 음극에서 환원되지 않고 애노드 근처에서 확인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산화 환원 속도와 메탈이온이 드리프트 되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